하십니까? 어제하고 그제 올려드린 내용이 그거 그냥 입력된 상태를 확인을 안 하고 또 올려가지고요. 이거 좀 들으려고 한 분들을 애쓰게 만들고 고생스럽게 했습니다. 뭐 잘 듣지도 못하셨겠지만은. 근데 그게 쓰던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마이크로 대체를 했는데 이 설정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마이크가 이제 새로 와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오늘 문 대통령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오늘 해보고 가장 문제점이 뭔가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문 대통령 중국에 간 것을 방중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 중국이란 나라가 국빈이다 이렇게 초빙을 해놓고 대놓고 무시하고 그야말로 뭐 다구리를 놓다시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쭉 보면은 이건 정말로 이게 우연히 일치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의도되고 계획적인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뭔가 진행이 그렇게 너무 안 좋게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야기 쭉 할 건데요. 그래도 먼저 4대 원칙 합의했다. 이것을 뜯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4대 원칙.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합의했는가 보다 이러고 말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 심각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종합한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 전쟁 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누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합의 이 부분에는 노골적으로 미국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 포함됐다 봐야 돼요. 중국에서 항상 미국더러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동의한 거죠 이거. 그것이 바로 한반도 전쟁 반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지금 한국이 동맹 상태인데 지금 한국이 나서가지고 중국하고 딱 손을 잡고 미국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이 여기에 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누구 어떤 나라를 가서 쳐들어가 전쟁하겠습니까? 어디를 하겠습니까? 한국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향하는 이 화살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여기 와서 전쟁한다? 지금 아니잖아요. 결국은 북한이나 미국입니다. 자, 그럼 북한이나 미국 중에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 순간에. 당연히 미국이죠. 왜 그러냐?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핵무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 한국을 뭐 어떻게 하든지 인지를 잡든지 아니면 또 무슨 그걸 배경을 하고 뭘 움직여가지고 한국을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든지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우선은 이 북한 핵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다 이거예요. 중국도 아니고 중국이 지금 제재 뭐 나섰다 해도 아니고 그럼 미국이기 때문에 이 말은 미국을 향해서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여기서 전쟁하지 말으라고. 근데 이것이 중국에서 항상 지금까지 읊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뒷문에서 그런 거 용납 안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한을 제재한다 하면서 또 북한 핵은 가지면 안 돼. 비핵화 해야 돼. 이러면서도 뒤로는 이제 북한을 지원하고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듯 하면은 또 막아 나서고 이렇게 이제 했던 나라가 중국인데 이거 중국에서 하자는 대로 탁 도장 찍어버린 거죠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핵을 가지지 않겠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너희들은 핵을 가지지 말아라. 이것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해서 한 소리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은 비핵화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완료인데 거의 이미 핵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무슨 비핵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 전에도 수십 년간을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해 오면서
뚫고 온 나라가 북한인데 지금 다 됐는데 이 마당에서 비핵화한다고? 헐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북한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 갔는데 한국만 비핵화하겠다는 게 돼버리는 게 이거는 중국에서 원한 그대로네요. 중국에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저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 하니까 뒤로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따라서 할까? 이게 지금 중국 입장이 큰 걱정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이 막고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은 결국은 북한하고 대등하게 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핵무장을 이렇게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정도 되면 그 주변 나라 다 핵무장 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나라에서 핵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나라 가만 손금 메고 있는 게 있나 이 말이죠. 안 되죠. 뭐 능력이 없다 몰라도 능력 다 놔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일본이고 뭐고 핵무장 하지 말라는 게 돼버리고 하지 않겠다는 게 돼버리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북한 핵무장을 어떻게 비핵화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뭔 방법으로? 비핵화할 북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북한이 비핵화 한답니까? 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자, 수십 년간 대화해보고 협상해보고 평화적으로 해보자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은 북한 핵무장 이렇게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북한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군사공격을 하겠니 많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화 된다면 좋죠. 평화적으로 한다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니까 제재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가 4가지 원칙입니다. 자, 결국은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 개선해라 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핵무장 동결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저 이 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하고 나누자 이런 게 개선이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아니면 무너지고 그때는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 개선하고 퍼주고 뭐 하겠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기선 관계 개선하는 게 좋다는 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살자 그거예요. 이번에 중국하고 합의한 4대 원칙 밑바닥 기저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는 북한 핵무장을 인정한다. 뭐 동결해주면 고맙고 이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보고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핵무장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게 포함됐다 보고 또 중국 입장에서 한국, 일본 핵무장 하지 말아라. 이게 포함되어 있다 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남북 간에 교류하고 뭐 퍼주든 어떠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도 한국도 반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걸 합의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미국하고 보다는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려한다. 이 뜻이 거기 들어있네요.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뜻이 있는가요? 그것이 평화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평화라는 이름 속에 대화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뒷나라 한국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뒷나라 한국 안보는 중국에서는 이거 계속 주장했던 거니까 전부 합의해서 도장 찍으니까 좋죠. 중국 입장에 원한 대로 다 해준 거니까. 그럼 이렇게 원한 대로 다 해주고 한국이 나중에 그 안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지켜줄까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중국의 일정 왜 이게 대놓고 무시 다구리 이런 차원이냐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제도 또 이야기했고 그렇습니다만은 8차례 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번 정도 중국 측하고 이 식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6번은 혼밥이었다. 혼자다 이거죠. 물론 혼자라니까 무슨 뭐 수행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냐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중국 측 인사들이 고위층이죠 보통 거의 다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를 했다는 거지. 회피 이건 회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밥을 먹고 이걸 회피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보통 그렇게 방문하면 뭐 리셉션이 있고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르기도 하고 어디서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오찬이 늘 있습니다. 그쪽에 대표들하고.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역대 뭐 국빈 방문하든 공식 방문하든 어디 방문하면은 의뢰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게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늘 질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이제 사드 차원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보세요. 15일에 이제 니 총리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거 원래는 이제 오찬이 오전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그쪽에서 탁 뒤집어 가지고 오후 뭐 면담 이렇게 되면서 결국 무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3일 오후 중산 상무부장 접견 추진했는데 이 장관급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기 또 뭐 어쩌고 어렵다 이유로 해가지고 접견이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상 급은 좀 높은데 장가오리 중국 공무원 상무부총리 이 사람으로 대체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난 상태고 곧 은퇴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무위원 서의 사이 왕양 부총리 또 접견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여기도 성사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기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회피를 하니까 어찌됐든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할 필요를 안 느낀다는 거니까 이거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될 수 없죠. 리셉션이라도 막 있고 막 있어야 없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또 그럴 수 있는가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연달아 있잖아요. 뭐가 연달아 됩니까? 13일 중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끝 안방 주인이 그렇다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국빈 초빙했기 때문에 난징 대하살 뭐 추모식이다 하면서 난징으로 가버린 거예요. 시진핑이가. 하필이면 이제 그날 날을 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중국 측에서 일부러 그렇게 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공항에도 차관보가 떡하니 영접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두테르테가 와도 장관이 영접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는 장제스 국무위원이 영접했고 그런데 격을 팍 낮춰가 차관보가 떡 영접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이어져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또 그야말로 불 붙는데 기름을 또 끼얹는 게 뭡니까? 기자 폭행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자들이 극성 맞으니까 뭐 좀 얻어맞았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상태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국 경호원 이게 또 사설 경호원이라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저 100m 정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었죠. 어찌됐든. 그런데 여기 기자들 맞은 기자가 4명입니다. 4명의 기자들 다 근접 이 취재를 할 수 있게끔 비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비표. 가까이서 사진 찍고 취재할 수 있게끔 비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또 대통령 동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경호처에서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려지기로 막 기자들이 막 엄청나게 극성스럽게 하고 그런 거 같지도 않아. 뭐 물론 한국 기자들 워낙 극성 맞은 거 그 미국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밀쳐가지고 막 지적당했으니까. 그런데 저 대통령 그 근접 취재하려고 비표까지 받고 따라다니는 이런 기자들을 그냥 중국 경호원 사설이고 또 15명이 집단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린치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4명이라도 뭐 심하지 않는 사람 안심하고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게 사드 문제로 가지고 서로 등이져서 그렇게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현재 그 중국 정치계라든가 뭐 그런저런 이 당사자들 모든 이 감정이랄까 이런 것이 뭔가 무시하고 내키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가득히 배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문 대통령 가는 곳마다 촛불 대통령 뭐 촛불 혁명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그것이 물론 자랑스럽겠지만은 세계인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 같은 나라 특히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자본 개방했든 말았든 간에 굉장히 거기 의식이 굳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특권층에 완전히 대를 이어서 다 해먹습니다. 투표해서 바꿔치는 법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석 뽑고 누구 뽑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내려오는데 제일 경계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무슨 혁명이니 시위니 이런 데 눈을 뜨는 거. 극히 경계하죠. 그런 거. 그런데 촛불 하면 그 사람들이 환영하게 돼 있습니까? 환영을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영을 하면 중국인들한테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난 봅니다. 그런데 물론 투표에서 당선돼서 대통령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지난 과정, 탄핵 과정 거치면서 된 건 사실이거든요. 촛불 시위 이런 힘도 받고 그러면은 중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앞뒤로 다 정보받고 모를 거 뭐 있습니까? 다 알죠? 훤히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계하는 대상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한국 기자들 이 대통령이 누구고 막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막 모여서 글 쓰고 그 글 막 날리는데 그거 중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중국 기자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중국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중국이 망하든지 흩어지든지 공산당이 깨지든지 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국민이 보는 입장이고요. 한편으로 또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 과정을 중국 고위층은 낱낱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실상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됐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가서는 절대 대접받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는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중국몽을 깨야 된다. 중국에 대한 이상한 그 감정의 꿈을 깨라. 이런 이야기죠. 덧붙이자면 문 대통령이 베이징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문 중에 구석구석에 중국을 대국이란 말을 씁니다. 또 한국은 작은 나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중국 그 외교부에서 그랬잖아요. 중국은 대국 큰 나라고 한국은 소국인데 이쪽저쪽 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거기 가서 니들은 대국이다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요.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다 대국인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학교에서 철저히 그렇게 교육받거든요. 30년 40년 전 그전에는 달랐어요. 전부 중국 주변에는 적만 있었어요. 고구려도 큰 무서운 적, 몽골도 큰 무서운 적, 칭기스칸 참 겁나지요. 그렇죠? 거란, 청나라 전부 이민족, 타국민, 오랑캐족들입니다. 저쪽에 티베트 이제 옛날에 토본 강성할 때는 당나라보다 더 컸어요. 그 토본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질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수천 년간 공격받고 지배받고 이렇게 당하고 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바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기들 통치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중국인이고 다 옛날에 중국 지방정부들이었고 고구려도 중국 지방정부예요. 그렇게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런 거죠. 그렇게 다 교육받고 자란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벌써 어른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우리는 대국이고 주변 나라는 전부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다. 이렇게 다 교육받고 있고요. 자기들은 한 번도 침략받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국 안 해줘도 돼요. 다 알아요. 박원순 씨가 그런 말 했죠. 한국은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이 중국에 찰싹 붙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왜?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 그렇게 하면 대우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대우해주냐? 중국이 베트남 이리저리 건드리니까 베트남이 뭐라는 줄 압니까? 중국 본토로 진격하겠다 이렇게 탁 대놓고 트고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야 오히려 대우해요. 중국은. 야, 그런 나라인데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언론인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기자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식으로 보도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 잘 해보면 알 것이고, 특히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기자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북한에 대를 이어서
충성한 사람들도 절대로 농담 한마디 실수하면 안 되고 눈도 껌뻑 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다 하다 보면 약간의 말은 하게 돼 있는데 딱 제거할 때는 그거 한마디 가지고 제거해버립니다. 그거 한마디 가지고 그것이 북한이에요. 아니 충성심 전혀 변함없고 해도 딱 손봐야 되겠다면은 이리저리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말이든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너 이 말 했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제거해버립니다. 강하게 제거하면 일가 친척에서부터 모조리 처형되는 것이고 조금 야간 거는 수용소 가는 것이고 죄가 전혀 없다 싶을 때 교육 좀 해야 되겠네 하면 몇 년 교화소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인들이 중국몽, 북한몽 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북한에 뭐 어쩌다라면은 항상 변호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택이 없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해. 혹시라도 이제 없었다 했던 게 한 가지라도 맞으면 10가지 중에 하나 맞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봐라 그거 오보잖아. 다 그렇게 늘 스스로 자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 안 꾼 게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도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난 봅니다. 그런데 물론 투표에서 당선돼서 대통령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지난 과정, 탄핵 과정 거치면서 된 건 사실이거든요. 촛불 시위 이런 힘도 받고 그러면은 중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앞뒤로 다 정보받고 모를 거 뭐 있습니까? 다 알죠? 훤히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계하는 대상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한국 기자들 이 대통령이 누구고 막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막 모여서 글 쓰고 그 글 막 날리는데 그거 중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중국 기자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중국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중국이 망하든지 흩어지든지 공산당이 깨지든지 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국민이 보는 입장이고요. 한편으로 또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 과정을 중국 고위층은 낱낱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실상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됐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가서는 절대 대접받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는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중국몽을 깨야 된다. 중국에 대한 이상한 그 감정의 꿈을 깨라. 이런 이야기죠. 덧붙이자면 문 대통령이 베이징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문 중에 구석구석에 중국을 대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한국은 작은 나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중국 그 외교부에서 그랬잖아요. 중국은 대국 큰 나라고 한국은 소국인데 이쪽저쪽 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거기 가서 니들은 대국이다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요.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다 대국인지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학교에서 철저히 그렇게 교육받거든요. 30년 40년 전 그전에는 달랐어요. 전부 중국 주변에는 적만 있었어요. 고구려도 큰 무서운 적, 몽골도 큰 무서운 적, 칭기스칸 참 겁나지요. 그렇죠? 거란, 청나라 전부 이민족, 타국민, 오랑캐족들입니다. 저쪽에 티베트 이제 옛날에 토본 강성할 때는 당나라보다 더 컸어요. 그 토본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질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수천 년간 공격받고 지배받고 이렇게 당하고 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바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기들 통치 안에 있으니까 또 15명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린치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4명이라도 심하지 않는 사람 안심하고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게 사드 문제로 가지고 서로 등이져서 그렇게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현재 그 중국 정치계라든가 그런저런 이 당사자들 모든 이 감정이랄까 이런 것이 뭔가 무시하고 내키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가득히 배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문 대통령 가는 곳마다 촛불 대통령, 뭐 촛불 혁명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그것이 물론 자랑스럽겠지만은 세계인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 같은 나라, 특히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자본 개방했든 말았든 간에 굉장히 거기 의식이 굳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특권층에 완전히 대를 이어서 다 해먹습니다. 투표해서 바꿔치는 법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석 뽑고 누구 뽑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내려오는데 제일 경계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무슨 혁명이니 시인이 이런 데 눈을 뜨는 거. 극히 경계하죠. 그런 거. 그런데 촛불 하면 그 사람들이 환영하게 돼 있습니까? 환영을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영을 하면 중국인들한테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난 봅니다. 그런데 물론 투표에서 당선돼서 대통령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지난 과정, 탄핵 과정 거치면서 된 건 사실이거든요. 촛불 시위 이런 힘도 받고 그러면은 중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앞뒤로 다 정보받고 모를 거 뭐 있습니까? 다 알죠? 훤히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계하는 대상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한국 기자들 이 대통령이 누구고 막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막 모여서 글 쓰고 그 글 막 날리는데 그거 중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중국 기자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중국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중국이 망하든지 흩어지든지 공산당이 깨지든지 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국민이 보는 입장이고요. 한편으로 또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 과정을 중국 고위층은 낱낱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실상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됐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가서는 절대 대접받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는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중국몽을 깨야 된다. 중국에 대한 이상한 그 감정의 꿈을 또 이런 힘도 받고 그러면은 중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앞뒤로 다 정보받고 모를 거 뭐 있습니까? 다 알죠? 훤히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계하는 대상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한국 기자들 이 대통령이 누구고 막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막 모여서 글 쓰고 그 글 막 날리는데 그거 중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중국 기자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중국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중국이 망하든지 흩어지든지 공산당이 깨지든지 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국민이 보는 입장이고요. 한편으로 또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 과정을 중국 고위층은 낱낱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실상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됐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가서는 절대 대접받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는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중국몽을 깨야 된다. 중국에 대한 이상한 그 감정의 꿈을 깨라. 이런 이야기죠. 덧붙이자면 문 대통령이 베이징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문 중에 구석구석에 중국을 대국이란 말을 씁니다. 또 한국은 작은 나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중국 그 외교부에서 그랬잖아요. 중국은 대국 큰 나라고 한국은 소국인데 뭐 이쪽저쪽 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거기 가서 니들은 대국이다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요.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다 대국인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학교에서 철저히 그렇게 교육받거든요. 30년 40년 전 그전에는 달랐어요. 전부 중국 주변에는 적만 있었어요. 고구려도 큰 무서운 적, 몽골도 큰 무서운 적, 칭기스칸 참 겁나지요. 그렇죠? 거란, 청나라 전부 이민족, 타국민, 오랑캐족들입니다. 저쪽에 티베트 이제 옛날에 토번 강성할 때는 당나라보다 더 컸어요. 그 토번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질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수천 년간 공격받고 지배받고 이렇게 당하고 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바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기들 통치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중국인이고 다 옛날에 중국 지방정부들이었고 고구려도 중국 지방정부예요. 그렇게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런 거죠. 그렇게 다 상무위원 서해 사이 왕양 부총리 또 접견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여기도 성사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기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회피를 하니까 어찌됐든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할 필요를 안 느낀다는 거니까 이거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될 수 없죠. 리셉션이라도 막 있고 막 있어야 없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또 그럴 수 있는가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연달아 있잖아요. 뭐가 연달아 됩니까? 13일 중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끝 안방 주인이 그렇다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국빈 초빙했기 때문에 난징 대하살 추모식이다 하면서 난징으로 가버린 거예요. 시진핑이가. 하필이면 이제 그날 날을 짰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중국 측에서 일부러 그렇게 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공항에도 차관보가 떡하니 영접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두테르테가 와도 장관이 영접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는 장제스 국무위원이 영접했고 그런데 격을 팍 낮춰가 차관보가 떡 영접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이어져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또 그야말로 불 붙는데 기름을 또 끼얹는 게 뭡니까? 기자 폭행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자들이 극성 맞으니까 좀 얻어 맞았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상태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국 경호원 이게 또 사설 경호원이라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저 100m 정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었죠. 어찌됐든. 그런데 여기 기자들 맞은 기자가 4명입니다. 4명의 기자들 다 근접 이 취재를 할 수 있게끔 비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비표. 가까이서 사진 찍고 취재할 수 있게끔 비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또 대통령 동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경호처에서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기로 막 기자들이 막 엄청나게 극성스럽게 하고 그런 거 같지도 않아. 물론 한국 기자들 워낙 극성 맞은 거 그 미국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밀쳐가지고 막 지적당했으니까. 그런데 저 대통령 근접 취재하려고 비표까지 받고 따라다니는 이런 기자들을 그냥 중국 경호원 사설이고 또 15명이 집단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린치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4명이라도 심하지 않는 사람 안심하고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게 사드 문제로 가지고 서로 등이져서 그렇게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현재 중국 정치계라든가 그런저런 이 당사자들 모든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종합한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 전쟁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누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합의 이 부분에는 노골적으로 미국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 포함됐다 봐야 돼요. 중국에서 항상 미국더러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동의한 거죠 이거. 그것이 바로 한반도 전쟁 반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지금 한국이 동맹 상태인데 지금 한국이 나서가지고 중국하고 딱 손을 잡고 미국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이 여기에 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가서 쳐들어가 전쟁하겠습니까? 어디를 하겠습니까? 한국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향하는 이 화살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여기 와서 전쟁한다? 지금 아니잖아요. 결국은 북한이나 미국입니다. 자, 그럼 북한이나 미국 중에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 순간에
당연히 미국이죠. 왜 그러냐? 북한이란 나라는 지금 핵무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 한국을 뭐 어떻게 하든지 인지를 잡든지 아니면 또 무슨 그걸 배경을 하고 뭘 움직여가지고 한국을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든지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우선은 이 북한 핵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다 이거예요. 중국도 아니고, 중국이 지금 제재 뭐 나섰다 해도 아니고, 그럼 미국이기 때문에 이 말은 미국을 향해서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여기서 전쟁하지 말으라고. 근데 이것이 중국에서 항상 지금까지 읊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뒷문에서 그런 거 용납 안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한을 제재한다 하면서 또 북한 핵은 가지면 안 돼. 비핵화 해야 돼. 이러면서도 뒤로는 이제 북한을 지원하고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듯 하면은 또 막아 나서고 이렇게 이제 했던 나라가 중국인데 이거 중국에서 하자는 대로 탁 도장 찍어버린 거죠.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핵을 가지지 않겠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너희들은 핵을 가지지 말아라. 이것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해서 한 소리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은 비핵화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